큰 이막을 내려도 이제 난 혼자 외롭게 있지 않아.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한 그때로 돌아가는 거니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너 잊을 수가 없어. 나는 힘이 들지만 baby 내가 더 힘이 드는 건 그때 그 사랑이 다신 없다는 건.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너와 함께 춤추고 네 입술에 입 맞추던 노래. 다시 만난다면 두 손을 꼭 잡고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말한다면 이 자리에 Can you stay with me like that Singing under the curtain. 이 노래는 끝나지 않아. 커튼이 내려가도 널 위한 노래는 계속 될 거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와 함께 춤추고 네 입술에 입 맞추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널 보며 여전히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한다면 이 자리에 Will you stay with me like that Singing under the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네, 저의 수호의 첫 솔로 팬미팅 오아시스, 오투아시스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엑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자화상 앨범 활동 동안 여러분과 또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또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엑소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낸 저의 온라인 팬미팅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이면 또 가까이서 얼굴도 보고 손도 잡고 셀카도 찍어주고 할 텐데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었으면 이제 또 이쪽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만날 텐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혼자 또 이렇게 팬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 2주, 3주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멤버들도 함께하는 또 팬미팅이 그리고 콘서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또 방금 VCR로 들려드린 곡은 커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또 엑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또 새롭게 편곡을 또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프라인이었으면 이렇게 소리가 딱 들렸을 텐데 막 소리 질렀을 텐데 약간 혼자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께서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걸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엑솔 여러분들이 저 솔로곡이라고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솔로 처음 나왔던 곡이라서
좀 힘을 많이 줬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를 준비하고 부를 때도 좀 더 집중해서 좀 눈을 감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커튼뿐만 아니라 예쁜 영상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이상을 하는 수호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오토아시스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아시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핑크색으로 드레스 코드 맞춰놓고 이따가 또 수제복을 주문 시켜놓을 딱 준비 딱 세팅해놓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오토아시스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일단 오아시스는 이제 어느 날 팬사인회 때 제가 항상 바다가 되고 싶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팬분께서 오셔가지고 수호는 물 중에 오아시스 같은 물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그 말이 좀 많이 와닿고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최근 곡에도 이렇게 최근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 제 상징 노래고 그리고 또 이제 O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허한 마음 두 명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한테 산소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 O2랑 오아시스 합성으로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오아시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저한테 산소 같은 오아시스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장면은 또 누가 했을까요? 네, 당연히 제가 했죠, 여러분. 장면 센스가 남다른 것 같아요. 좋아요. 화면에 모니터에 제가 비친 저를 보니까 오늘 느낌이 약간 이런 셔츠 보니까 약간 옛날 로또 때 느낌도 나고 좋네요. 머리 스타일도 약간 로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엑소엘은 저에게 오토아시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오늘 짧지만 하지만 아주 산소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떠나는 팬미팅 오토아시스를 시작해 볼까요? 이 환풍 소리가 이거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효과음 같은 걸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어색하네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튼 좋아요. 이제 팬 여러분들의 댓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여기까지 닿습니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정말 사이버 가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코너 에리가 물어봐 준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이거 말고도 이미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지만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많지만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또 한번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에리가 물어봐 준면. 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 이번에 앨범 자켓이고 오토아시스. 참 이것도 이게 딱 이렇게 딱 종합운동장 딱 몇만석 딱 거기에 고척돔에 딱 걸렸어야 되는데 내가 다 빌려놨는데 고척돔이랑 종합운동장 다 빌려놨는데 스타디움으로. 아무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벌써 이게 저거 뭐가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요청받은 거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스타 업로드 사진 3장은요? 혹시 나올까봐 제가 미리 사진을 선정해 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일단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이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는 되게
클래식하고 약간 좀 인정받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웃는 남자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2번을 무대를 섰었는데 2번 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 시즌, 이번 시즌 이렇게 섰다는 건데 되게 예당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약간 진짜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꼭 이걸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렇게 이쁜 사진이 나왔어요. 진짜 저게 제가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웰컴 투 이제 웰컴이라고 웃는 남자에 이제 초대한다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상당히 좀 활동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3컷이 있는데 되게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술의 전당을 내가 누비고 있다. 쉽게 말해서 뭐 예술의 전당을 내가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먹은 건 아니에요. 네. 잠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찍어봐서 마치 예술의 전당이 저의 집인 것처럼 저렇게 촬영이 돼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은 이제 MD로 제작이 됐죠. 너무 예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CG가 아니냐. 무슨 카메라로 찍었냐.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습니다. 물론 약간의 밝기를 높인다거나 뭔가 음영을 뭐 좀 한다거나 뭐 색감을 뭐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는 물론 이게 전문 카메라로 찍고 DSLR 뭐 이런 걸로 찍어도 너무 이쁘지만 좀 그냥 기본 핸드폰으로 물론 기본 핸드폰이 이제 1억 화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모공까지 보여가지고 아무튼간에 기본 카메라로도 여러분들 모두가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항상 기본 카메라 쓰는데 저 사진은 이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이제 정원이에요. 물론 정원이지만 거의 여의도만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의도 공원 정도. 아무튼간에 상당히 커요. 근데 저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없는 타이밍에 그래 하늘도 이제 그림같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좀 뭔가 좀 미래를 향해 앞날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다음 사진. 이 사진도 MD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 사진은 처음 찍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좋아요도 너무 많고 안경 쓰고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장 입고 근데 게다가 또 빨간색이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건지 뭔가 약간 진짜 외계인? 엑소플래닛에서 온 외계인이 좀 다른 행성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데 저만 빨간색에 이렇게 안경?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느낌이 뭔가 약간 물론 인천 송도지만 네, 물론 인천 송도지만 뭔가 약간 진짜 미래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네. 한 질문 답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빨리빨리 답해볼게요. 순서대로 저는. 자. 헬스왕 수호가 엑소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운동은 홈트라고 하죠. 홈트 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 팔굽혀펴기 어때요? 윗몸 일으키기 싫으신가요? 작은 아령이라도 있으시면 어깨 2두 3두 다 할 수 있거든요. 팔굽혀펴기 일단 제가 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팔굽혀펴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집에서는 사실 맨몸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가 정말 짱이에요. 윗몸 일으키 하면 복근 나오지. 팔굽혀펴기 하면 팔, 어깨, 가슴까지 다 먹어주거든요, 이게 근육들이.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가 제일 좋은데 일단 팔굽혀펴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렇게 딱 시계를 쳐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되게 앞에 되게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고 보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뭐 좀 된다 싶으면 이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 된다 싶으면 이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 한 손가락으로 하다가는 제가 예전에 아는 형님에서 한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나갔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된다 하면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자 뭐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스트레칭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일단 스트레칭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스트레칭을 먼저 한다는 걸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어디 있어? 스트레칭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은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손으로. 자. 한 손으로는 한 손이라서 한 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이 해줘야 돼, 누가. 사실. 누가 좀 잡아주고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것도 소파나 침대 아래 발을 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걸리거든요. 소파 안에 딱 끼거든요. 이렇게. 씨. 이게 안 잡아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땀나죠? 네, 여러분들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실 텐데 혼자 운동하시고 꼭 밥 먹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이게 복근이 이렇게도 좋은데 이것도 좋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해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질문. 수홍님이 밴드 세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만약 밴드 하게 된다면 보컬 말고 하고 싶은 그리고 그 포지션으로 연주해보고 싶은 곡 일단 기타를 한번 좀 배울 생각입니다. 기타를 조만간 배워서 뭔가 이렇게 뭐 한다고 이게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말해놓고 이제 못하면은 언행 불일치 되니까 함부로 꺼내는 사람 아닌데 기타를 꼭 배우고 싶은 예전에 배우다가 회사에서 혼났거든요. 기타 치다가 기타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 기타 칠 시간에 노래랑 춤 연습하라고. 좋은 회사예요, SM. 노래 춤이 정말 중요하죠. 맞는 말이죠, 이제 기타. 아무튼 간에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기타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포지션으로 연주해보고 싶은 곡?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좀 배워봐야지 어느 정도 저도 이게 기타를 제대로 기타에서 이제 일렉으로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뭐 저야 뭐 마음 같아서 이제 퀸 노래 막 하고 싶죠. 보헤미안 랩소디 막 하고 싶죠. 막 마마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겠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소를 늘 꿈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를 꿈꾸게 만드는 것은 저를 꿈꾸게 만드는 것은 엑소엘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게 꿈이란 거는 진짜 함께 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고 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소엘 덕분에 계속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운데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전곡 작사에 참여했는데 가사 쓰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사가 다 진심이고 주옥 같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다면 어느 곡의 어느 가사인지. 이번 앨범 전곡 작사를 참여했죠. 가사 쓰면서 중점을 둔 거는 좀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사는 어떤 이야기를 쓰든 간에 뭐 그냥 그냥 뭐 내 친구들이랑 남자인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생긴 일이더라도 뭔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랑 노래를 많이 찾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친구랑 싸운 내용을 쓰더라도 멤버들한테 뭐 서운했던 얘기를 쓰더라도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쓰더라도 항상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게 좀 사랑 얘기로 좀 많이 바꿔서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좀 만들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타이틀만 듣자 뭐 나는 3번 트랙이 좋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듣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좀 명반이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느 가사 저희가 좋아하는 가사는 스며든 널 찾아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며든 널 찾아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뭔가 약간 좀 스며든 널 찾아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날 그리고 있는데 스며든 널 찾아낸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좀 로맨틱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사랑하고 있는 사귀는 사이면 만나고 있는 사이면 되게 로맨틱한 말일 수 있어요. 내 안에 항상 너 있다. 이 말이 이거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사귈 때야 뭐 사랑하고 있을 때야 뭐 좋지만 헤어지고 난 후에 내 안에 너 있다. 상당히 이상하죠. 이 사람 헤어졌는데. 근데 약간 좀 가슴 먹먹하고 애절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 가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저는 규칙적인 걸 좋아하니까 여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수호의 돌려 돌림판 미션. 엑소엘이 보고 싶은 거 수호가 다 해준다. 뭐야? 네, 옆에 세팅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질문에서 갑자기 돌림판으로 이걸 하고 싶으시구나. 좋아요, 한번 볼게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갑자기 코너 속의 코너. 수호의 돌려 돌림판 미션. 어떤 미션들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팬사인회 때 항상 여쭤보시는 MBTI 검사 결과 알려주기. 자아상호 삼행시 하기. 수호가 너무 잘생겨서 놀라는 토끼 그림 그리기. 산토끼송 토끼 깡총 단어가 나오면 귀 쫑긋하며 토끼 춤추기. 약간 그 훈련받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뭔가 다운받을 사람 다운받아가 키 필터로 사진 찍어 올리기.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저 때문에 필터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작권도 안 주고. 아무튼 자아상 토끼 머리띠 쓰고 3분간 진행. MBTI 검사 후 결과 알려주기. 뭐야? 이거 왜 2개야? MBTI는 꼭 보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아있네요. 뭐 하는 것이냐? 난 싫다. 이거는 뭐 라디오스타에서 편집된 건데 편집된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이 애교 보기, 엑소 노래 랜덤 플레이 댄스 왜 이렇게 넓은 거야? 힘든데? 네, 이렇게 일단 여기 미션 카드가 있네요. 미션 하기 전에 보는 미션 카드. 미션 안에 또 미션이 있어. 엑소 멤버 중 1인에게 전화하여 60초 안에 사랑하자를 들으면 성공할 시 수호가 원하는 대로 돌림판 구성 변경 가능. 식은 죽 먹기죠. 누가 전화할까요, 여러분?
어, 일단 많은 멤버들이 생각나지만 제 항상 스케줄마다 언급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둘도 없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 친구. 아, 시간이 없는데. 아, 안 받는데요? 뭐죠? 왜 안 받는 거지? 원래 멤버들이 제 전화를 좀 안 받긴 해요. 안 받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쉬. 다시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 안 받는데 지금 시간이 야, 여보세요? 뭐가 어야? 이따 전화한다고? 아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어? 뭐야? 지금 미션 어, 시작한 거야? 미션이야, 이거 미션. 나 지금 팬미팅 하고 있는데 어. 미션. 벌써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 야,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 아무튼간에 어. 우리 엑소의 구호는? 엑소 사랑하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위아원. 아니야. 그러니까 내 노래 제목, 타이틀곡. 사랑하자. 정답. 그래. 아, 고생했다.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안 들려? 팬들. 팬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팬미팅을 하고 있어서, 세훈아. 아, 맞다.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지? 아무도 없어, 여기는 지금. 아, 이제 형 혼자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소리 한번 질러, 여러분. 지르는데? 일단 오늘 사실 우리 세훈이 생일이잖아. 물론 세훈이랑 나는 이제 어제 밤 12시 넘어갈 때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일 감사 인사 뭐 짧게라도 한번 주는 거 네. 어떨까요? 일단 뭐 생일 잘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엑소엘 분들이 이제 뭐 네. 나뿐만 아니라 엑소 그리고 우리 세훈이도 가까이 볼 일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그 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 보고 싶다 이렇게 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게 얼른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얼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모여서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요. 되게 쿨하네. 좋아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니, 사랑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말 뭐 제가 이게 얘기할 그게 없어가지고 SNS에도 사실 뭐 글 올리는 것도 좀 그러고 해서 말하고 싶었었는데 하여튼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 이거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보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 세훈아. 네, 하여튼 잘 하고 그래. 재밌게 해드려 형이. 그러고 있어. 형이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재밌게 해주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 정확하게. 재밌게 해줘. 알았어, 이따 연락할게. 이따 보자. 넵. 넵. 고마워. 네, 이제
우리 멤버 막내 세훈이랑 또 이렇게 통화를 해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세훈이뿐만 아니라 우리 엑소엘 분들 다, 우리 엑소 멤버들 다 엑소엘이 보고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보이지만 이게 잡히지가 않네요. 아무튼 뭐 바꿀 거 없나? 엑소 노래 랜덤 플레이 댄스를 좀 이게 카이랑 이런 거 있으면 세훈이가 딱 해주는데 일단 해볼게요. 한번 돌려볼게요. 한 3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어휴, 자화상으로 삼행시!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화상으로 삼행시가 걸렸네요, 여러분. 자, 하나씩 오늘 띄워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바로. 자. 자화상은 말이죠. 화수목금 토일 월 매일 들으세요. 상상 그 이상의 앨범이니까요. 엑소엘 사랑해. 이 정도 딱 했으면 딱 이게 나가는데 랜덤 플레이 댄스 뭔가 이게 아니라 딴 거에 걸렸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나오면 저는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이거를 네, 쓰고 3분 동안 진행을 이 미션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자, 나와라. 무엇이든. 또 걸렸네. 다시. 또 걸렸네. 네? 뭐야? 와, 나 이거 뭐야? 무슨 노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주세요. 노래 주세요. 어우.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먼저 가도록. 네 곡을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도 바로 하죠. 진짜 오랜만에 춤춘다. 제가 31일 이후로 춤을 춘 적이 없어요. 12월 31일 이후로 웃는 남자 요춤만 계속 췄거든요. 요춤만 계속 췄어요. 요춤만. 지금 4월 10일 4개월 동안 춤을 안 췄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계속 나오네요? 이제 9분인가요? 3번 나왔으니까.
산토끼 진짜 힘들 것 같아. 오우, 또 나온 줄 알았어, 이거. 이거 또 나오면 뭐 템포랑 옵션 다 나오려고. MBTI 검사 후 결과 알려줄게. 이거 나올 줄 알고 준비했어요. 깜짝 놀랄걸? 나 여기 있네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 제 성격 유형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네, 외향형이고요. 직관적이에요. 저는 현실주의이긴 하지만 현실주의보다는 약간 직관형이고 원칙주의예요. 규칙을 아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오세훈 듣고 있나? 계획형이에요.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형 세요. ENFJ 다시 A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뛰어난 말솜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거의 뭐 자기소개인가? 지도자, 온정에 약하고 타인의 눈치도 많이 살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온정이 넘치고 온정이 넘친다. 에너지 쏟을 줄도 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류의 사람이 이들이지만 난 좋아하는 분류지. 무대에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듯이 그치 존재할 수 없는 이들에 맞지 않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 의해 상처받기 쉽다. 날 상처 주지 마라.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본인의 과업을 소홀히 하기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본인의 과업을 근데 저는 이게 참 다행인 게 제 본업의 과업이 다른 사람과 관계랑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참 행운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비능률적인 업무 환경이나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죠 너무 싫어 이 문제를 정확히 꼬집어주거나 쓴소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이들이 가진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막 못돼줘야 되는데 이들의 이타심은 정말 깊고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좋은 마음이지만 약간은 본인의 감정과 처지를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그쵸 제 본인의 감정과 처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의 부기능인 뛰어난 직관 능력 덕분에 빠른 판단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즉 속단하게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이거 말고 더 좋은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잘라놨네요. 여기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항상 뭐든지 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 말이 진짜 딱 저와 맞는 것 같아요. MBTI 팬미팅 팬사인회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데 이제 드디어 했습니다. 그냥 뭐 굳이 이걸 봐야 아는 건가요? 그냥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실 텐데 이거는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니까 궁금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원. 수호 너무 잘생겨서 놀라운 토끼 그림 그리기 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갔다 다시 오네. 신기하게. 얼른 그릴게요. 이제 또 다음 코너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코너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호 보고 놀라는 토끼. 일단 눈이 동그래지겠죠? 수호가 너무 잘생겨서 놀라는 토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방고급. 입안에 보이세요? 와우라고 돼 있는 거?
와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 속의 코너, 돌림판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좋습니다. 영상통화 팬사인회 소감이 어때요? 영상통화 팬사인회 장안의 화제죠. 물론 이게 또 다른 아이돌 분들께서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뉴스로 나갔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팬과 그 가수의 관계라고 되게 뿌듯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엑소엘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겠죠. 그게 실제 만나는 것만 하겠어 했지만 저도 이제 이어폰 꽂고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뭔가 둘만의 약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소통이 더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상 같은 목소리도 다 남겨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재밌는 거는 이제 팬 여러분들의 그 뒤에 그 집이 어떻게 꾸며놓는지, 엑소로 얼마나 차이, 약간 이거 하면 이제 약간 나 이만큼 엑소 좋아한다, 약간 이런 거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 뒤에 막 포스터 막 붙어 있고 막 도배돼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앨범 어떤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지, 저는 뭐 갑자기 지금 밴드 음악으로 나왔다가 다음에 R&B하고 댄스 음악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고요. 사실은 좀 밴드 음악의 그 저는 매력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었어서 계속 밴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 밴드 음악이 뭔가 뭐 좀 빠르냐 아니면 좀 더 서정적이냐, 뭐 더 막 갑자기 막 샤우팅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한번 또 생각해봐야겠죠. 근데 아마 밴드 사운드, 밴드 음악을 계속해서 모던 락을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수호가 좋아하는 엑소 노래 알려줄 수 있나요? 엑소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많죠. 타이틀곡도 너무 좋고 중독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오아시스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이번 노래 중에 오늘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엑소 노래 중에 특히 좋아하는 노래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했어요. 수호는 항상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저는 항상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VCR 보겠습니다. 네가 내려와 지친 하루에 작은 소년의 기도 간절함이다. 색깔 향기 소리 없는 내 맘 스며들어 점점 미개한 후에 투명한 거리의 색, 그 싱그러움 닮은 나의 여신, 너의 목소리 멜로디 오묘한 빛을 따라가 신화 속 어느 별보다 이토록 찬란하다. 너 나만 허락해줘. 빠져들어간 네 안에 오롯이 날 잊은 채에 영원히 너란 꿈을 꿔. Hey playboy, 어디든 좋아다 말만 해. I'll take you there.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넌 볼 테니까. 에이, wow, wow.
괜찮아 괜찮아 네 마음 전부 알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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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네 비밀을 다 까맣게 덮여진 내 맘은 your place 하얗게 타버린 네 맘은 my place 질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니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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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게 잊혀진 내 말은 my base 하얗게 사라진 네 말은 your trace 돌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니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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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겠지 또다시 감기처럼 두 걸음 밀려드는 잿빛은 수없이 지나쳐도 여전히 참아내야 해 지나갈 테니 지나갈 테니 잠깐이면 돼 지나갈 테니 지나갈 테니 회색빛 하늘 위에 분명히 더 밝은 빛이 먹구름 거친 뒤에 눈부시게 빛날 테니 You shine like the stars You light up my heart 오늘의 시련 끝엔 찬란하게 나를 비춰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엑소 멜로들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곡들은 제가 지금까지 콘서트에서 해왔던 개인기들을 또 솔로 무대를 했던 개인기 저희끼리는 개인기라고 하긴 하는데 솔로 무대를 했던 곡이에요. 이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서 저도 부르면서 뭔가 그때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 몇 분께서는 보셨겠지만 어제 제가 제 옛날 영상 보면서 모니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콘텐츠도 나갔는데 노랑머리 했을 때 아주 심각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뷰티풀 그리고 플레이보이 그리고 지나갈 테니 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고 뜻깊은 곡이라서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놀랐다고 얘기해. 그래. 왜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일단 옛날 생각을 나게 해드린 다음에 수호에게 히스토리 캘린더를 같이 넘겨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데뷔 후 저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캘린더처럼 해놓은 거예요. 한번 하나씩 보면서 해볼까요? 그리고 이 전에 옆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진성 씨라고. 박수 주세요. 키보드 건반을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일단 상당한 실력자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라이브 클립 영상도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평생 함께 할 사람입니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오늘 끝나고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자 정말 프로페셔널한 친구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강진성입니다. 이름이 일단 뭐였어요? 진성. 가성도 아니고 반가성도 아니고 진성. 진짜 정면 대결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XK 데뷔. 이게 원래 같았으면 이제 사실 뒤에 LED 띄웠어야 됐는데 보이시죠? XK 데뷔. 수나운서 시절 활동하던 시절이고 여기에 듀캐스트라 한 명 계시죠. 이 친구는 뭐 요즘도 비슷해요. 인터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이때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인사할 때 하나 둘 셋 위아 원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와. 지금 이 순간 지금 인기가요에서 데뷔한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 엄청난 소식, 인기가요 1위 했다고. 감사합니다. 아, 인기가요까지 1위 할 줄이야. 아,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아, 연기 아닙니다. 정말 예상 못했어요. 인기가요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음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격스럽네요. 3관왕인가요? 이 얘기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죠. 아무튼 데뷔했을 때 이 얘기하는데 인기가요에서 1위를 했다니 솔로로. 와, 이날 4월 8일인데 와, 진짜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왜 웃으시죠? 늑대와 미녀 때. 이 친구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게 사실 눈물이 렌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제 원데이도 이제 원데이 렌즈를 하루에 2개도 끼고 하는데 눈이 뻑뻑하니까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원데이 막 이틀 끼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끼고 막 그러겠단 말이에요. 밤새서 끼고. 저는 분명히 이날 눈에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촬영하다가도 눈물이 난 나고 있는데 고요만 있고 렌즈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렌즈 끼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테지만 렌즈를 장기간 건조해지면 내 눈에는 눈물이 나고 있는데 고여 있더라고요. 아무튼 늑대와 미녀 1위 했을 때 와우, 지금 인기가요에서 1위 했다는데 또 1위의 얘기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부끄러운 영상입니다. 2013년에 으르렁으로 또 이렇게 대상을 받았을 때 처음 대상. 정말 이때는 뭐 지금도 물론 너무 행복하지만 이때는 진짜 다 같이 아무것도 못 모르고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금은 내일은 뭐 하지? 뭐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또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 고민도 많고 그런 시간인데 이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진짜 무대 위에 서는 것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그냥 무대하고 이 노래가 대박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가 좋아서 춤이 즐거워서 그냥 무대 오르고 그랬던 때인 것 같아요. 야우. 갑자기 건너뛰네요. 영화 글로리데이. 이때부터 약간 개인 활동 멤버들이 많이 좀 시작했을 때죠. 2016년. 아마 이때가 2016년이니까 14년 중도 15년에 찍은 거지. 15년에 찍어서 이게 럼미라이 콜미 베이비 할 때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몬스터인가? 그때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2017년이 코코바, 18년이 템포, 여기서 19년이 오케이 맞네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작품이고 블루데이 같은 경우에 정말 영광의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너무 물론 가슴 먹먹하고 슬픈 얘기지만 일단 감독님 최정영을 감독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뭔가 나는 청춘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뭔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지만 청춘이란 단어에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최정열 감독님을 보면서 청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물론 지금도 많지 않으시지만 저희보다는 많죠. 준열이 형보다도 나이가 많고 유준열 배우님보다도 나이가 많고 하지만 지금 아기도 가지고 계신데 아기도 있으신데 되게 왜 이렇게 친구 같지? 동네 형 같고 그냥 진짜로 감독님을 보고 평생 청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보고 계시죠? 지성아, BGM. 감독님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글로리데이 영화를 찍었던 게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그때 감독님 덕분에 참 행복하게 영화 촬영을 하고 연기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평생 함께해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좋았다 진짜. 좋았어. 그리고 같이 함께 만난 배우 지수 배우님, 준열 배우님, 유준열 배우님, 희찬 배우 너무 지금도 소울메이트고 매일 연락하고 앨범 좋다고 연락하고 제 소울메이트가 됐어요. 다 여기 정말 인생작이 아닌가. 아, 우주의 별이가 나오네요. 여기서 우주의 별이가 이거는 팬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좀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이렇게 OST를 제가 좀 부르기도 했는데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이 좀 많이 가사에 담긴 물론 이건 제가 작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가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낮에 뜨는 별이라는 노래인데 극 중에서 가수로 나오고 여기서도 실제로 팬들을 만나고 사실 그 팬들은 사실 실제 엑소엘이었고 수호 팬이었고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뭔가 현실이랑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지 7년 차 가수인데 이미 그때는 4년 차인가 이게 5년 차 가수인데 이제 뭔가 저 앞에 이룰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낮에 뜨는 별. 별이 항상 떠 있거든요, 낮에. 근데 여러분들을 비치고 있지만 사실 안 보이잖아요. 좀 낮에도 사실은 안 보이는 데서도 항상 널 보고 있고 널 지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 네이버 하트 1억 돌파. 예스. 나이스 타이밍. 좋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노래 한 소절 할게요. 낮에 뜨는 별 주세요. 낮에 뜨는 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낮에 뜨는 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널 잊지 않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드린 적이 없는데 한번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타이밍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한번 불러봤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역시 천재. 준비된 것처럼 마치 이틀 전에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이미 따왔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친구예요. 아주 항상. 아, 천재 진성. 커튼 2017년 SM 스테이션 커튼 발매 제 솔로곡이었죠. 이때 욕심이 너무 셌어요. 이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거 말고 솔로곡 많이 받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하다 이 노래가 나왔고 여자 키웠는데 맞추지 말자. 할 수 있다. 고음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패기 넘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때는 진짜로 뭐 음악도 너무 좋았지만 뭔가 보컬로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수로서.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닝이었죠.
아, 그리고 우주의 별이 OST가 또 나왔었구나 이때. 그리고 아니 황태자가 있나? 저의 이제 환생 전 과거 얘기를 그려낸 작품이에요. 황태자 루돌프라고. 저희 첫 번째 첫 번째 작품이었죠. 제 뮤지컬 처음 데뷔한 작품인데, 그때 진짜 좀 되게 무서웠어요. 너무 라이브이고, 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사례가 걸리면 어떡하지? 노래하다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뮤지컬 배우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걸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가사 같은 경우에 대사는 이제 말하다가 뭐가 있을까? 대사는 난 지금 배고픈데 돈가스가 먹고 싶어라는 대사를 치더라도, 나 지금 배고파 하고 돈가스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거 있잖아, 그 돼지로 만든 거 그거 있잖아, 옆에서 쳐주면 돈가스 이렇게 하면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돈가스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노래는 나 배고파 돈가스가 먹고 싶어 바로 나와야 돼. 나 배고파 돈가스가 먹고 싶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니까, 노래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지, 노래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무섭더라고. 근데도 다행히 엑소엘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첫 공연 때 아주 손에 땀이 많이 나셨다고. 근데 저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 뮤지컬 데뷔는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 처음 도전이고, 근데 또 이렇게 도전을 맨날 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고 그래요, 매일. 기분이다. 노래나 불러야겠다. 잠시만요. 나오네. 잠시만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더라스트 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죽을 때까지 너 하나만 사랑하러 왔나봐, 너는 내 지친 영혼의 영원한 쉼터, 이런 감미로운 노래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으신 거 알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마지막 전에 넬로 가던 계단 좋아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 노래 뭔가 이게 전율이 오거든요. 그 대사, 이거 하기 전에 대사가 있어요. 그 말이 여자 배우가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면, 내 인생이 복잡해 라고 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제 인생이. 그래서 제 진심을 많이 뱉었던 노래라서 날 시험할 순간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 보자. 자신을 믿고서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꿈, 묻어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내 한 몸 감히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마지막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 오페라 지휘하시는 분이랑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네. 마이크 들고 뮤지컬 노래 부르는 게 약간 처음인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발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가다가 이제 원래 내 모든 것을 바치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모션이 약간 좀 민망하네요. 자신을 믿고서 좋아요. 원래 이거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리가 딱 떠나자마자 이렇게 사실 마이크 필요 없구나. 좋아하는 이유가 딱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기대고 이때 너무 편한데 그냥 진짜 한숨 쉬면서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날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진짜 말하듯이 이렇게 노래 시작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인을 위하여거든요. 제 여자 상대 배우 이름이 마리예요, 마리. 근데 다들 마리를 위하여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날 시험할 순간 내가 이제 바꿔보겠어. 만인을 위하여인데 갑자기 이게 마리를 위하여 내가 바꾸게 되면은 너무 내가 좀 사랑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인을 위하여예요. 다음에 실례해도 될까요? 뭘 좋아할까? 나와 같은 마음일까? 이 노래 너무 러블리한 노래죠. 장재인 씨랑 디너까지 7시 반 스테이크를 잘라 이 노래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노래였는데 아니 저한테 되게 뜻깊은 노래고 장재인 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노래예요. 사실 이 더라스키스 때문에 가사의 뮤지컬 때문에 이제 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다음부터 내가 가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력이 화면에 안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가사를 제가 써야겠다, 직접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처음 가사를 쓴 거였는데 처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든지 처음 시작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건. 근데 장재인 씨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진짜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그 가사 그거 그냥 그대로 가사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사를 썼더니 좋은 가사가 나왔어. 장재인 씨가 물론 수정도 많이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노래 가사에 노래 멜로디에 맞게 표현이 되는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로 저한테는 뜻깊은 곡입니다. 디너까지 이제 저 뭔가 이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례도 될까요는 첫 만남, 이제 수줍은 만남, 디너는 이제 권태기 있는 커플. 천재인가? 그렇습니다. 리치맨을 제가 이게 몇 년도야? 2018년도. 2018년도에 진짜 힘들게 살았어. 2017년 10월 달에 여중생 A를 찍고 나자마자 라스트 키스를 준비하고 라스트 키스를 끝내자마자 디너랑 실례될까 가사를 쓰면서 리치맨 드라마 준비를 하고 리치맨 같은 경우에 또 그 MBN 채널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되게 큰 장면도 많고 되게 한 장면도 오래오래 찍는 그리고 혼자서 막 약간 좀 분노조절 장애에다가 이중인격은 아니고 완벽주의에다가 막
소리도 너무 많이 지르고 막 요즘 뭐 SNS 이런데 페북에 뭐 이런 거 떴다고 하더라고요. 뭐 취업 준비생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기서 뭐 대사가 뭐였더라? 전 돈이 많아요. 여기 오고 싶은 게 1억 때문입니까? 줄 수 있어요. 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왜? 내가 왜 당신들한테 1억을 줘야 되죠? 당신들은 나한테 뭘 줄 건데? 말해봐요. 뭘 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이코 같은 사이코는 뭐 레드벨벳 노래이기도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되게. 그래서 저도 오락가락하면서 막 엄청 화내고 아무튼 좀 제정신이 아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유찬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도 기르고 여자를 만나면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작품이었어요. 처음 드라마 주연이었으니까 미니 시리즈. 그리고 나서 여동생 A 개봉을 했죠. 여동생 A 같은 경우 이제 노랑머리 제이로 활약을 했었죠. 근데 여동생 A를 보신 많은 분들, 특히 친구들께서는 영화 너무 좋다. 멋있더라. 잘 나오더라.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은 거인이더라. 거인의 약간의 노출이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 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은,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여동생 A도 뭔가 아직 이 미래가 아직 청춘이라고 하기엔 어리지만 뭔가 이런 성장 스토리, 뭔가 그런 저는 성장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저 뜻깊은. 웃는 남자 여기 나오네요. 웃는 남자. 이때 그러니까 이거를 여동생이 찍자마자 더라스키스 하고 준비해서 하고 더라키 끝나자마자 디너랑 실내에도 끝날 때쯤에 하면서 리치맨 촬영 들어가고 리치맨 촬영하고 끝나자마자 웃는 남자 하고 이때는 진짜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웃는 남자를 준비를 이때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한 달 이하로 했었거든요. 한 달 딱 시간이 있었는데 일주일은 또 엑소 콘서트 때문에 시간이 안 됐었고 사실 3주 만에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 사실 리치맨이 이렇게 촬영이 너무 딜레이가 될지 몰랐어서 그래도 웃는 남자 지금 안 부를 거예요. 괜찮아요. 편하게 있어요. 그래도 그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뿌듯했던 뭔가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렇게 섭렵한 느낌 배우로서 그리고 솔로 가수로서도 이렇게 듀엣곡도 나오고 하니까 뜻깊은 해였습니다. 18년도. 그러고 나서 이제 템포가 나왔었죠. 템포 러브샷 나왔었죠. 이때는 진짜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 5일에 뮤지컬 어워드에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 첫 뮤지컬 상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다음 주연상으로 또 후보에 오를 날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받고 스테이지 톡 오디언스 초이스 어워즈 나무 신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컬처 어워드 남자 신인상에서 또 받았죠. 와우.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작년으로 넘어가는군요. 작년에는 한편으로는 작년 연초에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트래블러 아니냐고 직업이. 여행가였어요. 탐험가. 탐험가 여행가이자
뭔가 SNS 셀럽의 삶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SNS 업로드 많이 하고 사진 찍으러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근데 이때 불가리 이렇게 다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자화상 앨범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또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리 앰버서더, 불가리 저 지금 끼고 있습니다. 시계도 찼습니다. 보고 계시죠? 우리 불가리 임직원 여러분, 불가리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네, 다음. 아, 그리고 또 이때 2019년 작년은 홍보대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상열 프리패스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대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구 뮤지컬, 국제 뮤지컬 어워드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꼭 가서 다음에 좀 환경이 나아진다면 꼭 가서 대구 뮤지컬, 국제 뮤지컬 어워드를 저도 함께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 홍보대사도 아주 홍보대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천만에 갔었죠. 순천만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에 여행 가서 밥이 맛있어요. 확실히 전라도는 밥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너무 맛있지만.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올해 발견 신인상을 받았었죠. 올해 발견 신인상. 와우. 이때 우주의 별도. 우주의 별이 아니라 여행생의 이름. 그러고 나서 작년에 또 선물 영화를 찍었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신하균 선배님, 김슬기 배우, 그 유수빈 배우랑 같이, 민석이도 같이 찍었고. 일단 허진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 다 남다르세요. 그 간질간질한 그 감성. 알아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정말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그 뭔가 브로맨스지만 그 간질간질하게.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누워서 별을 보는데 까딱 잘못하면 둘이 뽀뽀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약간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작품. 대단하십니다. 그 하균이 형, 신하균 선배님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얼마 전에 제가 커피차도 보내고, 하균이 형이랑도 신하균 선배님이랑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선배님입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하균이 형이랑 같이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정말 영광스럽고, 어렸을 때 복순 나이컷, 박찬욱 감독님 영화 너무 좋고, JSA도 너무 좋고, 그 동막고래도 너무 좋고. 하균이 형 정말 최고예요. 그 김슬기 씨가 다름이 아니라 그 하자 있는 인간들에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김슬기가 그러니까 슬기가 하자 있는 인간들에 나와서 하자 있는 인간들 드라마 스토리를 듣고 저도 관심 있게 몇 번을 받아 보니까 하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사실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슬기 씨랑 같이 작품에서 사랑하자. 또 연결된 게 아닌가. 하나하나의 그 인연과 단어, 만남 이런 거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마카오 국제영화제 홍보대사. 이때 옵세션 활동 중이었는데 뮤직뱅크 출근을 비행기로 했어요. 당일날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바로 여의도에 있는 뮤직뱅크로. 어메이징한. 근데 물론 정말 전 세계 엑소엘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지 않나,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옵세션 활동 이후에 그 콘서트 10월 30일 콘서트 끝나고 나자마자 저는 다음날 1월 1일에 합주도 하고 웃는 남자를 재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웃는 남자 말고도 솔직히 다른 작품도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른 뭐 드라마나 영화도 사실 이 시기에 2020년 이 시기에 사실 대본을 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도 너무 좋지만 이 뮤지컬의 감동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웃는 남자 했을 때 제가 웃는 놈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다 풀거든요.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팬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뮤지컬 하면 되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팬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물론 뭐 사적인 대화는 또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봐봐 노래하지 춤추지 연기하지 팬분들 가까이서 보지 뭐 말은 다 안 해도 소통하지 이거 뭐 일석오조 아니야 이거? 웃는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게다가 정말 매력 있는 이 조코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웃는 남자가. 기분이다. 노래하겠다. 자, 일단 이 노래도 여기에서도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하얀 구름 포근한 솜털과 같아 붉은 노을 달콤한 한 잔의 홍차 뭐 이런 저의 처음 들어갈 때 노래인데 아니 노래 대사로 시작하다가 노래를 좀 해야 되는데 처음 한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모션만 하다가 갑자기 하얀 구름 하려고 하니까 목이 잠길 때도 있고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대하가 노래할 때 제가 막 몰래 막 같이 따라 불러요. 되게 작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막 이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노래가 상당히 다 노래가 좋고 이 노래 팬분들 너무 좋아해서 팬 사인회 불러달라는 분도 많으셨고 뭐 꿈일까 믿을 수가 없었던 그 눈빛 내 얼굴을 원하는 그녀의 손길이 진짜일까 뭐 이런 캐니비 그럴까 하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무엇보다도 이막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제 스트레스를 막 다 풀어버리는 노래. 스트레스 풀기 전에 이제 스트레스 풀어버리는 노래는 사실 웃는 놈이죠. 이제 막 웃는 남자. 좋아. 옷 찢고 이거 막 뭐 여기 막 하는 거 막 팬분들께서 여기 손에 자국이 나거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을 긁으면 이제 그럼 이제 팬분들께서 수호 되게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를 한다. 맞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뭔가 진짜로 그동안 간지러웠던 데를 긁어주는 느낌이야. 노래하면서 그동안 여기가 간지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간지럽다는 게 아니라 그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의 그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좀 찢으면서 이렇게 긁거든. 그래서 그 웃는 남자 전에 다 아시죠? 카벤디시 경쾌선 추가로 연간 10만 파운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단 장례 비용에 대한 보증금 없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친한 경들, 여러분은 상위 1%의 사람들입니다. 신께서 부여하신 자리죠. 여러분은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의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하지만 약자를 입고 있습니다. 경은 어디서 왔어?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 누가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바로 당신들과 같은 한 귀족의 짓입니다. 근데 저를 치유해주고 살게 해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엑소엘이었습니다. 주세요.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저 밑바닥 인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 치러내야 할 잔혹한 대가.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여기서 이렇게 눈을 실제로 돌려요. 여기서 마이크 꺼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돌리는데, 그리고 내가 웃는데 팬 여러분들은 실제로 수호가 팬들 눈치를 보고 나 잘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하고 이런 말을 드디어 해낸 그 인플랜이 뿌듯한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래 됐어, 이제 내 말을 들을 거야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이 마음 같아서는 사실, 마이크 잠깐만.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여기서 그래 난 괴물 주한 구경거리, 난 웃는 놈, 나 따윈 무시해 살던 대로들 살아봐. 가발도 콧대도 부러질 때까지 높여봐. 어디 관심도 없어 난 웃는 놈. 이렇게 더 뒤에까지 하고 싶지만, 네, 좋았어요. 박수 시도 좋았습니다. 하고 싶지만 지금도 상당히 민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 팬들분들 있었으면 진짜 무반주로 끝까지 불렀다, 진짜.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하와이 오브 레드. 이거는 이제 아마 콜미 베이비 땐가?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세단소그. 저는 노래 제목이 사실 세단소그라길래, 진짜 혹시 세단소그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세단소그. 나는 이게 불어인 줄 알았어. 그리고 사실 심지어 OST 내가 불렀는데 뜻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도 이게 불어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스페인어나 이게 세단소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그대란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불어인가? 세단소그? 약간 세단소그? 약간 이런 스페인어인가? 그걸 뭔가 약간 좀 사자성어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줄임말이었어. 그냥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그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는 상당히 가슴이 많은 노래기도 하고 해가지고 MR로 또 불러드리면 좋은 노래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머리가 지금 산발이 됐네. 하이브레드. 이때는 그리고 2015년에 찍었는데, 15년인가? 2016년? 뭐 그때쯤 찍었는데, 2015 아니면 16년도인데, 몬스터 때다. 몬스터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외웠던 게 생각나. 대사를 생각나. 근데 당시에는 또 볼 때는 그 감성이 있었어. 네이버 그 웹드라마의 그 감성이 있어. 나름대로 약간 유치하지만 재밌어. 근데 이게 갑자기 타임루프를 해가지고 4년 있다가 이게 릴리즈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서 좀 오래됐거든. 올해 1월 7일에 17일에 방영이 됐었는데 5년 전에 내가 연기했던 거랑 내용도 그렇고 하니까
약간 확실히 좀 유치한 귀여운 그런 웹드라마? 약간 만화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영 씨는 잘 살고 계시겠죠? 아, 최근에도 연락을 했고, 네, 좋은 관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모든 배우분들 다 연락하고 있고, 제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항상 이렇게 또 커피차도 보내드리고 잘 열심히 잘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뮤지컬 끝나자마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화상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3월 30일에 뒤에 봐버렸어. 3월 30일. 아, 이 앨범 진짜 힘들었다. 진짜 1년 동안 준비해서 나온 앨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뮤직뱅크 1위, 음악 중심 1위, 사랑하자로. 와우. 그리고 오늘 인기가요 1위까지 다음 장에 인기가요 1위를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비어있죠? 일단 저도 물론 이렇게 무대 음악방송 나가서 또 팬 여러분들한테,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제 소감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런 팬미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컨텐츠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안 돼서 음악방송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1위 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처음 자화상 앨범이 딱 그 차트에 그러니까 몇 위인 건 중요하지 않고 예, 오케이, 좋아 처음 차트에 나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릴리즈 됐다고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그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생각했어요. 이걸 내 얼굴로 하길 잘했다. 이게 뜨잖아요, 딱. 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든가 뭐 다른 그림이었으면은, 사진이었으면은 약간 애매했을 텐데 제 얼굴이 딱 거기에 박혀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엑소로 데뷔하는 것도 제가 좀 꿈꿔왔던 일이기도 한데 사실 엑소라는 팀을 또 결성되기 전에는 물론 댄스 아이돌 그룹, 댄스 그룹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엑소라는 데뷔를 하기 전에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는 저도 모르잖아요. 진짜 솔로로 데뷔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혼자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면서 무대에 혼자 서 있는 저를 많이 상상을 했었죠. 혼자 노래하고 있는 저를. 옆에 누가 있을지 나도 모르니까. 물론 그룹으로 엑소로 데뷔해서 너무 행복했지만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꿈이, 15년 전 꿈꿔왔던 꿈이 30살이 돼서 이렇게 또 15년 만에 또 이루어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대중분들도 많이 노래 들어주시지만 사실 그날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셔서 또 1위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그때 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엑소 1위 했을 때만큼이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저는 그냥 진심으로 노래한 거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좀 전달된 것 같아서 꼭 실제로 보고, 눈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음악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또 모니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 사실 뭐 순위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 이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신난 노래 없냐? 신난 노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 이상으로 그런 순위 같은 거에 기록에 저뿐만 아니라 엑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이렇게 순위가 나왔을 때, 기록이 나왔을 때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오래오래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랑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진짜로. 저 그때 12월 30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뭐 이제 한 명이 있더라도, 엑소엘이 한 명이더라도 저는 무대 엑소 멤버들이랑 같이 설 거니까 우리 팬들이 너무 그런 걸로 미안하지 않고 그냥 우리랑 함께 무대 보고 함께 무대 이렇게 채워나가는 걸로만으로도 행복하게 즐기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래서 저 계속 노래할 거고 무대 춤추고 무대에 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연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너무 많지만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꼭 우리 멤버들과 함께 가까이서 볼 날을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프라인이었으면 다 눈물 받았는데. 준명아 울지마 왜 울어. 제가 이거를 31일 날 멘트한 거를 제가 직캠을 무슨 말을 했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봤는데 정말 눈물 받아더라고요. 다. 아 진짜 제가 처음에 무대에서는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알았죠? 근데 반응이 막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저는 진짜 대답이 시원찮은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우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다 막. 그 뭔가 그런 직캠으로 또 보니까 물론 직캠 올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런 거 보니까 뭔가 현장에 저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사랑하자 1위 수상 장면까지 수상 소감까지 수호의 질질 짜는 장면까지 캘린더를 함께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또 마지막 장은 이렇게 흰 종이로 있잖아요. 아 여긴 인기가요고 인기가요 1위고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엑소엘과 저 수호 그리고 또 우리 엑소 멤버들과 함께 그려나갈 페이지입니다. 함께 채워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가는데 이렇게 또 1위를 저한테 이렇게 안겨주셨는데 저희 자아상 앨범의 타이틀곡 사랑하자 안 드릴 수 없겠죠. 지금 이 순간 그 라이브 해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엑소 여러분들 함께 사랑하자. 어디쯤 넌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시작할 수 있는지 상처 가득한 맘에 흐트러지는 꽃잎이 조각나 날아가는 너를 향해 내가 왜 이런지 알 수는 있는지 너무 부족하기만 하잖아 여전히 이런 내 맘에도 널 갖고 싶어요 천천히 내 창을 두드리는 사람 어느새 난 너를 따라 닿을 수 없다 해도 널 잡고 싶은 넌 내 바람 꽃향기를 따른 끝에 망설이는 나를 보내 너무 예뻐 조심스레 네 맘을 두드리는 내 사랑 모자랐던 나를 네가 채우네 겨울 같던 내가 이젠 따뜻해 아무 말 없이도 넌 나를 바꾸네 너무 아득하던 네가 내 앞에 너라는 색으로 더 물든 내 얼룩진 내 맘은 지워져가 서서히 내 창을 두드리는 사람 어느새 난 너를 따라 닿을 수 없다 해도 널 잡고 싶은 넌 내 바람 꽃향기를 따른 끝에 망설이는 나를 보내 너무 예뻐 조심스레 네 맘을 두드리는 내 사랑 넌 내 사람 It's only you, no, no, no 조금씩 닮아져가 너와 나의 이제 내가 널 두드릴게 넌 더 자연해주면 돼 우리 이제 사랑하자 내 사랑 내 사랑아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Ay, ay, 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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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넌 내 사랑, 넌 내 사랑 여러분 사랑하다 잘 보셨나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저와 함께 제가 외롭지 않게 함께 건반을 쳐주신 진성 씨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그 전에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네, 오늘도 수호의 음악 캠프 수호의 스케치북 어떠셨는지 네, 소영이랑 같이 소영들 곡들 들어보면서 같이 재밌게 해봤는데 OST도 너무 좋고 예, 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본 사랑하자 이거 라이브 클립이랑 라이브 클립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앨범 다 들어봤는데 곡들이 너무 좋고 또 소영 라이브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연주하면서 되게 재밌고 좋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성 씨 또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죠. 평생 함께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죠? 옷. 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 다. 거의 뭐 콘서트 퀵체인지인 줄. 네, 좋아요. 이번에 제가 MD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사실 의류 쪽은 제가 디자인을 다
했는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또 역시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바꿔주셨어요. 이거 봐봐. 이건 또 제가 쓴 코튼킴 100%. 100%. 메이드 인 유. 메이드 인 유 노래 교묘하게 홍보.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걸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맨날 김준 코튼 하길래 옛날에 옷을 갈아입다가 코튼 100%면 100%네? 재밌는데 이거? 하면서 이거 내가 브랜드를 내면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팬분께서 이걸로 이어폰 케이스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거 뺏겼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하늘의 맹세코 그분 걸 먼저 보고 제가 이렇게 표절한 거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 팬분께서도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랑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튼킴 100% 제가 썼고 이 배지 보이죠? 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먼트. 이런 걸 또 하는 게 어떻냐고 또 물론 제가 이런 거 고른 것도 있고 이런 오아시스 이거 수학행 어떻게 보면 수학행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수학행 그 이모티콘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건 물론 제안해서 했지만 디테일하게 뭐 색깔 넣는 거나 이렇게는 우리 저희 MD 팀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오투아시스 너무 이쁘죠? 제가 쓴 오투예요. 오투아시스도 제가 썼는데 약간 더 이쁘게 좀 이렇게 디테일감을 줬어요. 그리고 이 끈도 제가 골랐어요. 끈 디테일 역시 디테일 그리고 이거 진짜 킬링 포인트다. 이거 진짜 귀여웁니다. 이건 내가 사실 토끼는 이 퀄리티가 진짜 다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홈쇼핑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해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뭐 단돈 얼마에 뭐 팔려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와서 뿌듯해서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거든요. 토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림을 잘 그린 편은 사실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그림이 되겠어. 이게 어떻게 뺏주라면 누가 사겠어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죠? 이 디테일 이 코튼킴 여기 상표 택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거 진짜 택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오투아시스 이거 있잖아요. 이건 자수로 돼 있어요. 자수. 여러분 이거 프린팅이나 그런 싼 게 아니에요. 자수로 돼 있어요. 자수로. 와 이거 진짜 제가 자수 아이디어 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퀄리티 진짜 대박.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워. 이거 뒤에 왜 없어? 이거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제가 그린 건데 수호 버전 제 기본 수호 어떻게 보면 김준면 수호 아니다 준면 엑스수호 버전 엑스수호로 제가 하나 다시 또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준면 뭐 그렇다고 치죠. 제가 사상을 또 3개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액체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굿즈스럽다 이제 팬들만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진짜로 약간 좀 느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약간 홍대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 딱 하나 홍대 입고 딱 위에 난방 딱 걸쳐보세요. 딱 얼굴 딱 보이고 느낌 있죠. 사실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또 저의 많이 도움 주시는 MQ형 나누기에 있는 MQ형께서 이거 진짜 느낌 있다. 그냥 이거는 일반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힙한 감성이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원래 뭐가 있는데 이거 샘플이라서 없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튼 제가 그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런 회색 후드는 약간 쌀알 후드 느낌으로, 팔이 좀 짧은데 성인 남자가 하기에는 좀 근데 여성분들께서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활동을 하면서 제가 되게 아이디어를 낸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되게 1년 전부터 이런 걸 하고 싶다, MD라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생각한 거랑 뭐 앨범, 자켓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사실 했던 거에 대해서 모아서 뭐 컨텐츠도 있고 모아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걸 또 구체화 시켜주고 뭔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또 이렇게 실현 이렇게 이것처럼 이제 실현시켜드린 거는 정말 우리 회사 SM 직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저랑 항상 같이 고생하는 매니저 형들, 그 노여준님을 포함한 우리 매니저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1위 할 때마다 응원해주는 우리 멤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을 못 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항상 또 이렇게 모니터 해주시고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자아상 저의 앨범에 대한 이런 활동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끝났을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의 오토아시스는 끝이 나는데 사실 진짜로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서 되게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며칠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오토아시스를 지금 시청해 주시고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사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제 팬사인회보다도 영상통화 팬사인회가 또 좋았던 점,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제일 아쉽지만 우리 엑소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엑소리 여러분들 엑소랑 함께 오래오래 사랑하자. 응?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엑소와 엑소엘이 함께 다 같이 행복하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 인사는 우리 엑소 구호로 해야겠죠? 마이크. 마지막 구호는 항상 마이크로 해야 됩니다. 위아하면 원, 엑소, 사랑하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 엑소 여러분들 조만간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또 준비한 게 저는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인사드린 다음에도 영상이 나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 될까요 이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고 외치겠습니다. 위아 해주세요. 사실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위아 원 엑소 사랑하자 같이 해주세요. 뭔가 팬분들이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자, 위아 엑소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엑소엘 반지 했는데 오늘 커플링 이게 까먹었다.
다시도 나를 바꾸네 그죠. 처음이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밴드를 합주 연습을 했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에너지 받아가고 서로 에너지를 이렇게 공유하는 느낌. 팬들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다시 갈수 있는지 소리만 없어. 진짜 저도 하나의 악기가 됐어.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모든 전곡 작사를 했는데 이 노래 특히 많이 썼고 근데 물론 제가 쓴 거에서도 더 좋은 표현을 많이 작사가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바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직도 좀 부족하니까 저도 고집부리고 싶지 않고 작사 좋으면 그냥 바로 이걸로 해요 이렇게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쓴 가사는 막 혼동이 약간 돼가지고 수호 씨, 동백 감독님 이 노래가 좋대요. 동백 감독님 이 노래가 좋대요. 아 감사합니다 다 좋으신 분이 계시네요 끝났습니다. 수록곡을 라이브로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라도 하루에 이렇게 다 6곡을 찍었습니다. 너무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수록곡을 들려드릴 일이 진짜 없잖아요. 약속력도 필요합니다. 넌 내 사랑 넌 내 사랑